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중립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가격은 탐욕 단계로까지의 가격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요. 스탠다드 차터드는 최근 은행 부문의 혼란,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 인상 주기를 종료함에 따라 위험 자산의 안정화, 암호화폐 채굴의 수익성 개선 등의 요인으로 비트코인이 2024년 말까지 10만 달러, 원화로 약 1억 3천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현재 상황은 건강한 조정이라는 분위기가 투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XRP 레저 기반의 NFT 프로젝트 알파 허스키 클럽의 공동 창업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과 LCC 소송이 끝나기 전에 XRP를 매도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리플과 LCC 소송에 대한 시나리오 중에서 리플의 승소를 예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리플 커뮤니티에 속한 인플루언서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LCC라는 장애물이 사라지면 XRP 가격이 신고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늘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며 또 개인의 투자 기준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과 LCC 소송 결과에 대한 낙관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가 이길 것이라고 믿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LCC는 법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두 번째가 LCC가 지난 6년간 만들어내는 사실의 대부분이 패배로 결론이 났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아마도 LCC가 대법원까지 간 6건의 소송에서 5건이 패소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벤처 투자사 패러다임의 법률 책임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패러다임이 지난 21일 LCC가 테라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테라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웬 법정조언자 의견서이냐 놀라실 수 있을 텐데요. 해당 법정조언자 의견서는 패러다임이 밝힌 것과 같이 패러다임은 테라의 투자자가 아니고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는 어느 당사자의 동의도 지지하지 않으며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LCC의 지속적인 시도에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LCC의 추론에 따르면 사실상 전 세계 거의 모든 상품이나 재산이 증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근거 없는 이론을 사건 담당 판사가 무심코 지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말에 일리가 있는 것이 만약 판사가 이 소송을 증권소송으로 간주한다면 다른 암호화폐 소송에 있어 이는 또 하나의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테라와 권도형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명확한 범주 내에서 정확한 판결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가 LCC에 대해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는 청원을 지난해 7월에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8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 응답이 없는 LCC 상대로 법원에게 강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코인베이스의 행위에 대해서 암호화폐 전반적인 분위기는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호주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조금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 모건에 의하면 그는 코인베이스는 리플 소송에서 LCC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이 있었던 흰먼 연설에 의존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청원 자체가 크게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코인베이스가 리플 XRP는 상장 폐지를 했고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베이스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흰먼 연설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흰먼 연설을 사실 법원에서조차 LCC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한 근거로 거래소를 너희들이 운영했기 때문에 사실상 코인베이스의 청원 내용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캘리포니아의 자키노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히려 리플이 미등록 증권으로 XRP를 매도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XRP를 보유하는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클래스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인데요.
존 디튼 변호사는 이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은 투자회사 관련자로 XRP를 보유한 지 약 2달 뒤에 매도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XRP를 보유하는 모든 사람을 대변해달라는 것인지 반론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관련해서 내일 구두 변론이 얘기가 되어 있나 봅니다. 법정조언자 역할로 참여했던 존 디튼 변호사는 해당 소송은 라이벌리 소송과 달리 법원의 오랜 규칙에 의해서 법정조언자는 구두 변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구두 변론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빠르게 공유드리겠습니다. 보이저 디지털이 바이낸스 US로부터 자산 인수 계약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이저 디지털 자산 인수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바이낸스 US가 보이저 디지털 자산을 인수하겠다고 하자 SEC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달려들어서 유예해달라고 엄청난 요청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오죽하면 판사가 SEC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바이낸스 US는 미국의 적대적이고 불확실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서 보이저 자산 인수 계약 철회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보이저 채권단은 바이낸스 US의 보이저 자산 인수 계획 철회와 관련해서 잠재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그리고 진행할지 여부는 알 수는 없으나 미국 정부나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기존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웹3 스타트업으로 확대한다고 보도되면서 다양한 블록체인 업체가 포함이 되었고요. 유럽금융감독청은 미카에 이어서 규제 구축을 위해 암호화폐 기업과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암호화폐에 있어 유럽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다분한 가운데 퍼블릭 리퍼블릭 은행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예금 139조 원이 빠져나갔다고 발표한 뒤에 이 은행 주가가 현지 시간으로 25일에 뉴욕 주식시장에서 거의 50% 가까이 급락한 상황입니다. 암호화폐를 포함한 신금융 부문이나 전통금융 부문이나 진퇴양난의 길을 겪고 있는 미국인데요. 앞으로 혁신의 흐름에 대한 미국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